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레인 브레인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비드 펄머터입니다. 지은이는 사람들이 글루텐이 가득한 탄수화물을 먹어 치우는 모습을 보면 휘발유 칵테일을 입으로 쏟아붓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탄수화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뇌의 진정한 동지와 적에 관한 놀라운 진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몸에서 지방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뇌 자체가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뇌가 없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공직에 출마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식단이 극단적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인 이유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글루텐이 잔뜩 들어간 식단을 먹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이유도 설명하겠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영양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의 건강 상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문화와 전통에 따른 관습으로 이루어지다가 근시안적인 영양학 이론에 바탕한 계산된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인류가 애초에 어떻게 현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부분도 빠질 수 없다. 당신은 아침 식사용 고탄수화물 시리얼 제조업체가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한다고 믿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1960년대 후반 오류투성이의 과학 연구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우리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멀어지고 고탄수화물 식단을 가까이 하게 되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식품 제조업계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 중 하나가 시리얼이다. 이것은 저렴한 성분을 값비싼 상품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다. 역설적이게도 벨 건강 및 영양 연구소로 불리는 제너럴 밀스의 연구개발부는 미니애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고, 시리얼 기술에만 집중하는 분과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가게 선반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맛있고 비싼 신품 시리얼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거의 2억 9천만 명의 미국인이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먹었고, 한 명당 총 4.5kg 정도의 시리얼을 삼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대사를 원활히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개념이 쏟아져 나왔지만, 알고 보니 진실은 정반대였다. 달걀을 예로 들어보자. 달걀은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포화지방 함량이 많다며 몸에 나쁘다고 여겨졌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달걀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발표로 대중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엇갈리니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2015년에 업데이트된 연방정부의 식생활 가이드라인도 여러 면에서 새롭게 밝혀진 과학을 강조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권장사항을 삭제하고 커피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언급을 추가한 것을 보며 그나마 기쁜 마음이 들었다. 이번 장은 당신을 아주 기쁘게 할 것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는 평생의 구속에서 당신을 구출하고, 이 맛있는 성분이야말로 뇌의 기능을 최대로 보존해주는 성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우리가 지방을 맛있게 여기도록 진화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뇌가 비밀리에 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영양분인 것처럼 악마 취급을 당했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방을 혐오하고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고나 체중 감량 회사, 식료품 가게와 대중서적들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선에서는 지방 섭취를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추고 콜레스테롤 섭취도 낮춰야 한다는 개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강에 해롭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의 지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업적으로 변형된 지방과 기름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트랜스 지방이 독으로 작용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몸은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이런 좋은 지방 중 하나다.
글루텐이 없고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이 없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요구량은 사실상 0이다.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필요하면 간에서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없이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지방을 먹는 것은 곧 살이 찌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실 비만과 그에 따른 대사상의 결과는 음식을 통한 지방 섭취와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이 많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먹는 것은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섭취가 늘면 심장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소리다. 체중이 적정해도 고혈당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체중이 적정하고 아무런 대사기능 장애가 없는데도 조용히 고혈당 폭주가 일어나 당신을 위험구역으로 내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 고혈당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고혈당은 혈관을 약화시켜 뇌에서 소규모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치매를 촉발할 수 있다. 둘째,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뇌세포를 비롯한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된다. 그럼 뇌세포가 죽는다. 정상 체중인 사람의 경우는 고혈당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비만인 사람은 고혈당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이 과도한 지방이 특히나 해롭다. 지방은 조용한 조직이 아니다.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성 단백질로 염증 수치를 올리고 몸과 뇌 속에서 천천히 타는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학 교수 레베카 고테스만은 연구를 통해 비만이 있으면 노년의 뇌 속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양이 많아질 위험이 2배로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밀로이드파는 알츠하이머병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2014년에 1980년대 고혈압이 있던 사람들과 없던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추적하면서 시작한 한 연구에서 고테스만은 비만 등의 다른 위험 요소와는 별개로 중년의 고혈압이 있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요인임을 밝혀냈다. 고테스만은 2017년에 훨씬 확정적인 후속 연구를 발표했다. 당뇨병, 고혈압, 흡연을 비롯해서 혈관 건강에 위험 인자를 안고 있는 중년의 미국인은 노년에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